어제부터 예고해드렸죠. 정부가 오늘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해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추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 강제징용 해법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이미 알려진 대로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3건의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다른 소송들도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결금 수령 관련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변제로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명확한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우리 측 배상안을 발표한 건데요. 판결금이 걸린 법적 문제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장관은 일본 측이 정부의 포괄적인 사과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판결금이 아닌 미래기금 형식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안을 공식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조치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강제징용 피고 기업들은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도쿄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다고요? 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오후 12시 45분쯤 국회에 출석한 뒤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이 발표한 이번 강제징용 해결안이 지난 2018년 한국 측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엄중해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지난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한국 측의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추후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추가 반응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경제계도 우리 정부 안에 맞춘 가시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 게이단렌 등 일본 경제계도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본 게이단렌이 한국 정경련과 함께 가칭 미래 청년 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단체들 역시 일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이러한 움직임이 피해자 배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원하더라도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까지는 반대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에 일본 기회단련을 중심으로 가해 기업들의 기부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들은 오늘 징용 배상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배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한국 정부 발표 후 당사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일본 언론 전문가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제시안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한미일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징용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이후는 한국 총선 국면에 가까워지는 만큼 민감한 한일 현안을 풀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 외교적인 실패를 감추기 위한 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이제 분을 바른다를 분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럼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일본이 강제동원에 기억자도 안 들어간 거라면 우리가 돈을 좀 낼 수 있다. 제가 전 정부, 현 정부 모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안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완패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뭔가 얻어냈다, 추후의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방식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부터 오랜 시간 소송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30년 가까이 소송을 해왔는데 결국 그 소송이 이렇게 끝나간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안보 관계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했습니다만,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것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결단으로 강제징용 해법은 시동을 걸긴 했지만 궁극적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부가 오늘 발표한요, 이 강제징용 관련 해법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것은 그 2018년에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그 배상금 지급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번에 아무리 그 변제한다, 뭐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을 내놨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배상이 아닙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범 기업이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그 대신 해준다. 그리고 또 그 상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전범 기업은 완전히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돈을 또 이쪽에서 마련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건 보상금 이외에는 그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보상금에 지나지 않는다. 배상금은 절대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1965년에 그 5억 달러를 그 일본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예. 무산 3억 달러, 유산 2억 달러. 그 무산 3억 달러가 사실상 보상금이었습니다. 예. 그때 보상금 문제, 그러니까 미수금이라든가 네. 이런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것은 그렇군요. 그 예. 부분은 끝났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2018년의 판결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위자료, 개인 배상 청구권. 예,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나 이번에 또 보상금 명목으로 특히 tan시 그 혜택을 입은 포스코라든가 예. 그런 기업이 돈을 기부한다. 이것은요. 네. 그러니까 그때 보상금이었다라는 것을 배상금으로 유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그 해결 방식이에요. 사실. 그렇군요. 예. 네. 이번 발표 핵심 내용이 제3자 변제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게 제3자 변제 방식이 징용을 했던 그 기업들이 갚는 게 아니고 대신해서 다른 기업들이 우리 네네. 기업들이 이제 갚는다는 거죠. 먼저 그렇고요. 예. 먼저 그렇게 하고 일본 쪽에서는 그 이후에 예. 그 일본의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그렇게 유도할 수가 있다.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그 하나의 방향성 그리고 전범 기업은 일단
빠져 있다라는 자, 내용. 우리 2018년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일본 제철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이렇게 명시했어요. 네네. 이 기업들이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한 기업들이 사실상 빠진다라는 것을 일본에서는 요구해 왔고 예. 그것을 이쪽에서는 수용해 버린 것입니다. 네. 이번에 예. 견제안이라는 것은요.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특히 그때 그 피해자들 그 재판 이긴 분들이 예. 뭔가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 배상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그 65년에 다 끝난 거 아니냐. 예. 물론 2012년에 첫 번째 판결이 그 일본 제철에 나왔을 때 일본 제철 쪽에서는 다 그 배상금을 내고 한국 안에서 깨끗이 사업을 하고 싶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나 그 배후에서 아. 그 일본 정부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여서 일본 정부하고 그런 기업들의 그러한 연결이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입장을 완전 손해해 버린 것입니다. 네. 아. 일단 이야기는 65년에 끝난 거 아니냐. 예.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그 11년에 일본 외무성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 그랬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1991년이요? 했습니다. 그 11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군요. 일본 외무성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네.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정부도 1991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 주장을 예. 펴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곤란하기 시작했어요. 아. 곤란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예.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또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는데 왜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냐. 예. 거기에 대한 소름이 없거든요. 일본 그렇군요. 정부 쪽에서. 예.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일본 안에서의 소송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마지막에 일본 대법원의 순수한 사례는 없지만 예. 화해한 예는 있어요. 화해. 화해. 예. 그러니까 일본 화해 최초. 조정. 화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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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 조정으로 그러니까 사과도 하고 돈도 그랬군요. 내고 예. 그 일본 최초로도 한 번 했고요. 후지코시라는 기업도 했고. 그랬군요. 네, 예. 그때는 순순히 사법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도 패소한 한국 분들은 한국에 와서 소송을 시작했잖아요. 예. 한국의 법으로는 일제강점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네. 이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이겼고 2018년에 확정 판결이 됐잖아요. 네. 이것을 갖다가 일본 국회에서 또 논의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그 외교부 사람들은 예. 그럴 수 있다.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말했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재판을 해봐야만이 안다라고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의회에서 그 한국은 약속으로 오겼다, 국제법으로 오겼다라고 프로파간다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인데 네. 지금 오늘 우리 정부가 낸 해법안 따르면 그럼 개인 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개인 청구권 주장해 왔고 예. 대법원 판결까지 났고 네. 네, 그러나 그것을 그 제3자 변제라고 해서 예. 일단 그 제3자가 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해서 그 돈을 콘탁소에 맡깁니다. 예. 그러면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돈이 지급됩니다. 아. 이게 마지막에 비밀스러운 부분이 돈이 없어도 일단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콘탁 무효 소송을 피해자들이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무효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일본은 다 끝났다. 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한국의 협조로 다 끝났다고 만세 부를 수 있지만 네. 한국은 계속 대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이게 그 어떤 해결이 아닙니다. 네. 자유평화 번영 거의 가를 수가 없는 아주 굉장한 뇌관을 다시 한국이 안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제3자 이 변제안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해 주시고 있고요. 과거 일본 정부도 특히 1991년에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런 판결도 실제로 있었고 화해 네. 조정된 사례가 있었으니 이것을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양쪽 정부가 먼저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화제가 됐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 국제적인 예. 그러나 일본에서의 조정이라든가 일본에서의 재판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은 개인하고 기업 이거 민사입니다. 네. 민사에 국가가 너무 개입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왜곡시키는 네. 거죠. 네. 그 2015년에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가가 뭔가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그 간제지원 문제에서는 없어졌다. 그러나 개인이 그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그때로 인정한 것입니다. 양국 모두 개인 청구권을 인정을 한 거네요. 인정하고 있는 예.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지급 외에 한일 재계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만든다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기금에 이 전범 기업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일본 쪽에서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참여한다 안 한다라는 말 자체를 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교묘한 수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지금 그 일각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65년도에 5억 달러. 5억 달러. 5억 달러를 냈을 때도 명목은 한국의 독립 축하금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 한국의 독립 축하금이지 그게 배상금은 아니었다는 전혀 거죠.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면목의 한일 의호를 위한 그 전용 기금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 돌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이것을 그 배상금으로 보자. 이것은 그 한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구체적으로는 그 전범 기업의 적어도 사과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책임 인정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도 않고 뭐 키시다 총리가 과거에 그 김대중 오부치 회담 때 입장이라든가 무라야마 총리의 그 사과 네. 이것은 아주 막연한 전체적인 그 사죄 발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나 민사라는 것은 주체하고 그 대상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일본에 뭔가 막연한 사과, 사과를 예. 담화가 아니라 옛날의 것으로 다시 답습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적인 참여 사과를 요구해온 양금덕 할머니 지금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신데요. 자, 어떤 말씀하실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사죄 한 것을 돌아간다. 또 여러분들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에 놀아날까요? 일본 지금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나는 빨리 대통령이 옷 벗고 나가서 일반 사람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있는 것을 바란 바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도대체 간에 참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95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누구한테 빌려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다 이 돌아간 시기를 다 알고 계시니까 다 합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서로가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링컨보다 더 잘해요? 할머니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네, 양금덕 할머니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참여 그리고 배상을 촉구해 오셨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아주 강한 불만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 때 강제징용이 돼서요. 얼마나 어렵게 그 일본에서 노동을 했어야 했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국이 모두 개인적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게 지금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사실상 너무 늦어졌습니다. 네. 예, 처음부터 양쪽 정부는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예. 모두 개인하고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전범 기업의 그러한 그 민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민사 과정에 개입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 너무 깊이 일본에서 개입하기 시작해가지고 한국 정부도 거기에 뭔가 그 화해할 수 있는 그 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네. 자체가 너무 고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양국 정부가 빠지는 것입니다. 예. 네. 일단 오늘 해법의 대상이 15분이잖아요. 생존자 15분. 네. 네, 일단 박진 장관은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들이 입배를 잘 하시고요. 그 설득하신다라는 것은 아직은 해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데 오늘 발표했는지 약간 좀 그러니까 오늘은 뭐 뭔가 한일 간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그 발표한 것처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그 핵심은 일본 쪽의 그러한 순서 이긴 피해자들 15명 이게 핵심입니다. 예. 다른 지금 소송하고 있거나 예, 재판 중이고 소송 중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 제2자, 3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뭔가 일본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완전히 순수한 사람들은 일본의 그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이 네.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보상이 아니라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그것을 그럼 그 가장 중요한 네. 그 피해자들의 입장을 지금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안이 제3자 변제다. 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이시니까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 대해서는요. 지금 사죄도 하고 피해자 기금도 조성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것은 일단 중국은 일본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했기 때문에 예. 한국은 일본의 당신은 식민지였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취급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로 더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 아닙니까? 예. 예.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일본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 버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큰 피해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앞서도 왜 지금 한국 정부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발표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해 주시기도 했고 네. 실제로 이번 해법에 대해서 평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교 일정을 앞두고 좀 짜맞추기식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3월에 일단 일본에 가서 좀 예. 회담한다라든가 그리고 또 5월에 있는 그 G7 회의에
이쪽에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거듭 일본 쪽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G7 국가가 아니더라도 호주라든가 기타 몇 개 국가는 G7 회의에 끼워준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라브콜을 강하게 보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G7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거듭 강조해온 한국 정부로서는 빨리 이 해법안을 내놓아야만이 일본 쪽에서도 좋은 회답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관측이 좀 있습니다. 네. 네. 2018년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이 취한 조치가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였습니다. 네네. 그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이번에 풀릴지 여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것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성의 장관이라든가 이 문제하고 수출 문제,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면 네. 수출 규제 문제를 일본이 풀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담당 장관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수출 규제가 풀릴지 여부도 아직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한국 정부가 발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이렇게 약속해줬다라든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난관을 거듭했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이번 해법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일 관계에서 특히 미국의 관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번에 미국이 이 해법안이 정확하게 풀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예. 그거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피해자를 더 피해자로 만들어 나가면서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미국이 그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대만 침공이 혹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네. 자위대가 상륙할 수는 없습니다. 예. 멀리서 미사일을 쏴거나 그 네. 정도이고요. 미국도 의회가 이 부분을 승인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미군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 유사시에 미군을 보내는 것을요. 예. 미국의 입장이 그런 것입니다. 네.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는 60일만 개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하는 거냐? 예. 필리핀이나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해법을 빨리 그러니까 한일 간에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마음을 짓고 네.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으로 연결을 시키고 싶은 게 사실 미국의 입장이고 일본은 그것을 잘 받들고 있어요. 네. 예, 우리는 이러한 부분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많이요. 너무 예. 민감한 문제라서. 그러나 큐슈 이남에 오키나와 중심에 일본의 섬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섬에는 지금 미국의 미사일 부대가 엄청나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다가오고 있는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일본에서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일본 자위대에는 한계가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강제 동원 해법, 특히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 배상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